안녕하세요. 2주차 3D 디자인 기초 2주차 수업을 하게 된 최순호입니다. 자, 1주차 때 우리가 3D 디자인에 대한 이제 역사에서부터 많은 걸 이제 읽어봤습니다. 파이프라인까지. 자, 이제 3D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로그램 종류,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0차원점, 1차원점, 2차원면, 1점선면을 이용해서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물체를 표현한 방식을 3D 모델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을 우리 메쉬라고 하고, 그렇게 생성된 건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걸 또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1차원이죠.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냥 딱 찍힌 거죠. 거기서 그 이동을 한다는 건 1차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 Y축으로 위아래로 해도 Y축. 자, 그 옆으로 또 가격으로 이동할 때 상하, 좌우. Z축이죠. Z축. 그래서 이렇게 1차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걸로 이루어진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자, 모델링은 크게 폴리곤, 넙스, सब디비전, 스컬핑 방식으로 나눕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 분야는 폴리곤 모델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에는 सब디비전 모델링, 제품이나 건축에는 넙스 모델을 합니다. 스컬프팅 모델링은 이제 다른 모델 서포트해주는 상호 보완적 모델링을 하는데, 스컬프팅 모델링은 보통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또 지브러시 같은 게 이제 스컬프팅 모델링이라고 하죠. 예. 다 모든 어떤 분야에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지만 3D Max가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 모델링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D 모델링 방식은 이제 폴리곤 모델링 첫 번째 얘기한 건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점선면의 집합으로 메쉬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게임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폴리곤의 최소 단위는 삼각형이지만 모델할 때는 작업자가 편하게 사각형 기본 단위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3D Max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면 하이 폴리곤으로 작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했을 경우에는 자,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컴퓨터 사양도 적어도 되고요. 게임을 만들어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컴퓨터 사양도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좀 하이 폴리곤으로 갈수록 리얼해지고 좋지만 그 대신 컴퓨터가 또 좋은 고사양을 또 많이 요구하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요즘은 솔직히 요 정도도 하이 폴리곤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정도도 요즘 컴퓨터 사양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넙스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정령 스플라인, non uniform rational b-spline이라는 약자로 폴리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딱딱한 느낌을 보완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넙스 모델링은 곡면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선과 선을 연결해 줘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이 되게 중요한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넙스 디자인은.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CG에서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솔리드웍스와 마야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로는 이제 보통 자동차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이걸로 솔리드웍스로. 국민대 자동차 디자인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솔리드웍스를 전부적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야는 이제 애니메이션한 CG 쪽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सब디비전 모델이라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장단점을 이제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픽사에서 개발된 겁니다. 예. 폴리곤과 넙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브티브 넙스와 다르게 곡선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곡선뿐만 아니라 또 이걸 가지고 또 폴리곤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두 가지를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하지만 이것도 또 3D 맥스에서 이런 기능도 또 지금 플러그인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예, सब디비전으로 처음 했던 모델링으로 만든 픽셀에서 만드는 영화가 업이에요. 업으로 만들었던 영화죠. 만화 영화를 만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만들었던 아니 픽사 만화를 만들었던 그게 सब디비전 모델링을 만들었죠. 예. 그 스커피드 모델링은 요즘 모델링 방식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깎아내는 식으로 이제 점토를 빗듯이 깎아내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폴리곤, सब디비전 아니면 뭐 이런 넙스 방식에 비해서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손으로 깎아내고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감각이 더 중요한 거죠. 아주 디테일한 캐릭터 디자인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캐릭터 모델링 할 때는 이걸 많이 쓰는데 단순한 캐릭터 모델링이 아니라 뭐 주름, 뭐 상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 샘플처럼 이렇게 로봇들의 막 아주 기하 구조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벤져스에 나왔던 악당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주름 많죠? 타노스의 얼굴도 요 스컬픽 G브러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3D 프로그램 종류를 말씀드리면 3D 모델링 그리고 텍스처 매핑, 리깅, 애니메이션, 물리적 효과, 파티클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마야, 맥스, 시네마 4D, 또 소프트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맥스를 할 거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예,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애니메이션, 뭐 그 다음에 물리적 효과 다 웬만한 거 하기 때문에 마야도 하고 맥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스는 게임 위주로 마야는 이제 영상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모션 그래픽 위주로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이야. 아까 소프트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도 원래는 이것도 오토데스크가 합성했는데 소프트 이미지도 특수효과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거를 펼쳐가지고 텍스처를 만들 때 아니면 페인팅을 할 때 실제와 같이 이제 어떤 텍스처를 입혀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바디 페인터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3D 텍스처 작업, 뭐 기스 나거나 그죠. 예, 텍스처 느낌, 뭐 쇠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서브스텐스 디자이너 아니면 크레이지 범프라는 프로그램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할 때는 픽사의 렌더맨 아니면 멘탈레이 아니면 V레이 같은 거 있습니다. 자, 멘탈레이 같은 거 이제 맥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자, 이제 V레이라 플러그인으로 꺼는 거 렌더맨도 이제 플러그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불 시뮬레이션도 또 후메 FX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액체 유동체 시뮬레이션 또 리얼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스컬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만든 것처럼 그 스컬핑 같은 거 이와 같이 이렇게 스컬핑 같은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것들은 또 우리가 또 머드박스 그 다음에 G브러쉬 많이 쓰는데 자, 머드박스는 이제 또 맥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맥스 사는 사람들이 머드박스 쓰죠. 그 다음에 이제 2D 트래킹이라고 해서 2D에다가 3D 애니메이션을 합성할 경우에 이제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모카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도be 에펙트라는 것도 씁니다. 그다음 3D 트래킹, 또 봉주, 또 쓰고 시네틱 아이라는 것도 씁니다. 그 다음에 자
합성. 자, 실제와 같이 합성할 때, 아까는 2D 트래킹, 3D 트래킹, 이걸 움직이게 하게, 실사와 합성을 해서 움직이게 할 때 쓰지만, 합성. 자, 애니메이션을 실제, 다른 애니메이션 합성할 때도 쓰고요.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합성할 때도 쓰고, 애니메이션 실사 합성할 때 쓰는 거. 자, 아부도 에펙트도 쓰고요. 자, 전문적으로 3D 위주로 나온 거는 누크라는 걸 씁니다. 그다음 후반 이제 그 편집이나 에디팅 잘라도 붙이고 거기다 자막도 넣거나 뭐 다른 또 컷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 아니면 파이널 컷프를 많이 쓰죠. 파이널 컷프는 참고로 맥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도 필요하고요. 그런 건 유니티,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보통 많이 씁니다.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 또 있어요. 엔진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언리얼과 유니티를 쓰고 있죠. 자, 뭐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뭐 또 연기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중에 또 후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뭐 이 많은 것들 다 다룰 줄 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보통은 조금씩은 알아두긴 하지만 전문가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 맥스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 이걸 통해서 맥스란 마야를 통해서 안시리안 4D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맥스를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맥스 이번 시간에는. 자, 3D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D 종합 툴 다시 한번 해요. 3D 맥스. 워낙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건축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3D 툴이고 마야에 비해서는 보급률이 되게 좋습니다. 마야에 비해서 좀 저렴해서 그래도 고가이지만 마야에 비해서 저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뭐 건축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약간 지금은 스케치업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스케치업보다는 3D 맥스가 더 하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게임과 건축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야 같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오토캐드나 오토캐드나 3D 맥스 등 같은 오토캐드에서 나왔던 회사인데 오토캐드에서 3D 맥스 회사인데 오토캐드라고 그 건축물 도면 하는 회사가 3D 맥스도 야금 먹고 그리고 마야도 야금 먹어서 지금은 오토캐드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3D 프로그램 회사 중에서는. 자, 그 중에서 이제 마야가 이제 캐릭터 모델링,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넙스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드럽게 넙스, 라이가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 하면 이제 3D 맥스고, 우리나라 뭐 게임 회사들 많죠. 넥슨, 뭐 이런 회사들은 3D 그런 쪽 들어가고 싶다 하면 이제 맥스를 다루시고 나는 CG 쪽 영화 CG 컴퓨터 그래픽 중에는 영화 CG 쪽을 하고 싶다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하면 마야를 많이 다룹니다. 뭐 픽사에서도 정식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뭐 스타워즈, 딥블루시, 헐크,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블록버스터에서 마야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야 애니메이션, 영화, CG.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야는 되게 고가고 아무리 3D 맥스도 중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D 맥스가 마야도 학생들이 1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오픈소스,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모든 걸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튜토리얼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하지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것도 되게 강력한 툴입니다. 블렌더가, 이렇게 프로그램 되지만 코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까지도 가능해요.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자, 보시면 이게 강력한 툴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다. 아주 빨리빨리. 그것도 무료로, 또 배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저층들이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인테리어 건축 설계는 이제 당연히 오토캐드죠. 오토캐드. 우리나라 90% 이상이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도면을 열어보고 그거를 3D까지는 이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약간 이제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회전 줌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리아스 오토데스크의 3D 이제 캐드 프로그램인데 저도